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21번째 날 데이 21 행복은 단순한 삶에서 피어난다.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감각을 잃고 인위적인 문명만 추구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소박한 상태에 만족하고 단순한 삶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자. 사치스러운 생활을 쫓다 보면 어느새 행복은 멀어진다. 행복한 삶은 대부분 매우 단순하다. 사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하나만 족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많다. 모든 일을 억지로 몰아가지 말고 단순할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소크라테스.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행복은 단순한 삶이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탐욕과 집착, 경쟁과 갈등, 혼돈과 무질서, 분주와 조급 등에서 벗어나 정리되고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양식이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인 삶으로서 신적인 것이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삶은 항상 꾸밈이 없고 단순하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인생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넘치기보다 부족한 듯 사는 것, 그 간소함 속에서 본질과 진리가 빛난다.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박한 생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소박한 삶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 소박한 생활을 할 때 내면 세계는 풍부해지고 인생은 더욱 깊이를 더하며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간소하게 살라. 그대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살면 살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더 명료해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가난이 아니게 된다. 헨리 소로. 나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단순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수행이다. 생활을 검소하고 단순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깨어나려는 수행의 한 과정인 것이다. 헨리 소로. 미국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소로의 저서 월드는 미니멀 라이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다. 소로는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에 복잡하게 얽매여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며 무엇이든 간소하게 살아야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간디와 법정 등 많은 사상가들이 월든을 인생의 책으로 삼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였다.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한 이유는 소로처럼 사려 깊은 삶을 살며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 소로는 간소한 삶과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통해 영혼을 돌보고 삶을 성찰하기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택했던 것이다. 내면에 좀 더 집중하고 분명 지금까지 조금씩 소유를 줄여나가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 하나하나 줄여나가다 보면 그만큼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인생에서 하나를 줄이면 그만큼 초탈할 수 있다. 행복은 단순함이다.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는 비결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단순성이 행복의 토대요 생명선이다. 단순성에는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는 진실한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존재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느리게, 여유롭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나만의 삶을 즐긴다는 것이다.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행복하려면 삶을 단순한 생활 양식으로 바꿔야 한다.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고 행복해지려는 것은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것과 똑같다. 행복은 늘 단순한 데 있다. 옛 사람들은 어렵고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길 줄 알았다.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았다. 안빈낙도란 그래서 생긴 말이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산다는 뜻이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길이다. 외부 지향적인 삶을 단순화함으로써 내적인 삶을 마음껏 확장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헨리 소로는 말했다. 인간의 탐욕이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전쟁의 원인이다. 따라서 소박한 삶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단순한 것이야말로 인간이 소중히 여겨야 할 진정한 보배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소로와 뜻을 같이 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유와 향락에 대한 욕망 때문에 소박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현대 문명의 불행이 야기되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소박하고 한적한 자연은 따분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반면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하이데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마냥 바쁜 스케줄 속에 허둥대는 사람에겐 행복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인의 조급증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야만 행복이란 보배가 찾아든다. 적게 소유하라. 그리고 크게 생각하라. 미니멀 라이프를 즐겨라. 넘치기보다는 부족한 듯 사는 것, 그 간소함 속에서 본질과 진리가 빛난다. 단순함을 추구할 때 삶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얽매임이 없는 자유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므로 고급 가구나 주택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풍요롭게 향유하고 싶다. 헨리 소로. 분주함과 성급함은 원래의 삶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상가는 정반대의 삶이요 행복의 최대 장애물이다. 일상의 여유와 평온을 배제하면 행복은 줄어든다. 현대인들은 집에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한 엄마처럼 늘 불안하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자동차 등 온갖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와 안정감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숨가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이제는 느리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다. 도전과 열정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경제적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행복을 파괴하기도 한다. 오늘날 모든 것이 넘치는 과잉의 시대에 현대인은 신경과민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는 과민 증후군 환자가 아닐까? 행복하려면 과민 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둔해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느긋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진다.
피에르 쌍송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말했다. 현대의 도시생활은 무조건 빨리 뛰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걸으며 깊이 음미하면 더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느림이란 외부로부터 강요된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단순함 속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라. 당신들이 불행한 것은 가진 재산이 당신들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소. 오래된 침묵에서 라다크 노인. 북인도 히말라야의 오지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라다크 노인은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식탁과 의자와 카펫을 갖고 편안하게 산다고 들었소. 쌀과 설탕 등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들었소. 나는 보리떡과 죽밖에는 먹을 것이 없소. 하지만 나는 행복하오. 아마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옷과 가구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겨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이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침묵에서. 숨가쁜 경쟁의 정글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평온함은 사실 특별한 행복이다. 평온함이야말로 현대인에게 절실한 행복이다. 스승이자 버신 책 몇 권, 일손을 기다리는 채소밭, 개울물 길어다 마시는 차 한 잔, 그것이면 충분히 행복하다. 행복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행복과 단순함은 오랜 단짝이다. 단순함을 음미하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그렇게 할 때 행복은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단순한 일을 계속함에 따라 마음은 점점 더 쾌적해진다. 이것은 아주 맑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행복감이요. 우리를 고요함으로 인도해주고 자유를 지향하게 만드는 행복감이다. 삶은 욕심이 없고 단순할수록 막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니면 삶의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은 꿈과 이상을 포기한 삶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해서 그대로 사는 삶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옛 선비들은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선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청빈 낙도의 삶을 즐겼다. 선비들은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가꾸면서 맑고 단순한 삶에서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선비 정신과 꿋꿋한 인생관이 일상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위적인 리듬을 버리고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영혼의 본질에 맞게 사는 삶이다. 단순하게 살수록 인생의 본질은 또렷해진다. 단순하게 사는 게 본질에 가까이 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욕망에만 집착하면 결국 외적인 요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돈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만 쫓는 것은 도를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노자. 당신은 행복을 찾아 너무 빠른 속도로 내달리기만 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나니 비로소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들 기회를 얻은 것이다.
니체. 빨리빨리를 쉴 새 없이 외쳐대다 뛰어다니는 현대인의 삶은 분주함 그 자체다. 당신은 원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잡한 삶의 폭풍에 떠밀려 바라는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숨가쁘게 살다 보니 엉망이 되어버렸다. 현대인들은 하고 싶은 데는 제쳐두고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당면한 일로 가득 채워진 일상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정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꼼짝없이 갇혀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조차 돌아볼 시간을 내지 못한다. 이 사탄적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내 일상생활을 재점검하고 방위각과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잘 알다시피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날마다 단순할 삶을 추구해야 한다. 늘 쫓기는 긴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이란 그냥 살기에는 너무 짧으며 대충 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인생은 제대로 살아야지 그냥 아무렇게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신에게 더욱 가까워진다. 소크라테스.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평범하다. 톨스토이.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본질적인 삶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생활을 단순하고 절제 있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진적으로 깨어있고자 함이다.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잡동사니로 채워서는 안 된다. 단순하고 비어있는 삶이 신적인 삶이다. 그 삶 속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난다. 단순하게 살자. 성자는 집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방랑하면서 오직 진선미를 추구하고 전파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친다. 위대한 성자들과 현자들은 모두 가난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다.